진짜가 나타났다.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19위를 공개합니다. 독학으로 모모 만든 아빠. 2020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 사는 30세 쉬 웨이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오 양은 앞으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오 양이 희귀 유전 질환인 맨케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구리 함유 요소의 기능 저하로 혈청 구리 농도가 낮아지며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 장애 질환으로요. 치료가 쉽지 않아서 3살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슈웨이는 2살 난 아들의 자라는 모습을 볼수록 걱정만 깊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에서는 저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완치는 아니지만 맨케스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워낙에 희귀 질환이다 보니 당시 중국 내에서는 그 약을 취급하지 않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까지 막혀 슈웨이는 약을 구하러 해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진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슈웨이는 어느 날 직접 맨케스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약을 제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약을 직접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약사가 아닙니다, 이분. 네. 아니 아니요. 약사여도 가능할까?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도 만들기 힘들다는 게 약인데. 그렇죠. 이 사람 무슨 뭐 화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슈웨이는요 평범한 사업가였는데요. 때문에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슈웨이는 오직 아들 하오 양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집 한쪽 다용도실을 실험실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원료를 구해와서 연구에 돌입했고요. 대부분 영어로 된 논문들을 번역기로 해석해가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읽은 논문만 약 600편. 우와. 영어로 된 거예요. 와.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죠. 오죽하면 약을 직접 만들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비전공자인데 뭐 논문 사실 본다고 이해되나요? 자, 모두가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단 6주 만에 약 제조에 성공하게 된 슈웨이.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약을 투약한 하오양. 2주 만에 병세가 호전됐고요. 우와. 의학계에서도 이 약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주 만에? 야 이게 뭐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결국 이제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과 간절함이 뭔가 어떤 능력까지 끌어올린 게 아닐까. 맞아요. 아니 이 사람 제대로 이 분야로 배웠으면 노벨 화학상 탔겠는데요? 이외 한 국제 생명공학연구소는요. 슈웨이를 연구소에 채용. 함께 맨케스 증후군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당연히 모셔갈 것 같은 게 네. 이분보다 간절하게 이 병을 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논문 그렇죠. 600편 누가 읽어봤겠어요. 누가 읽어봤겠어요? 야,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초인적인 어떤 힘 덕분에 그리고 본인 또 재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겠죠. 예.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저런 결과가 나왔나 봐요.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18위 공개합니다. 모모 속에서 배운 예술. 뉴질랜드에서 요즘 가장 핫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크리스티나 웹.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으로 많은 예술가의 영감이 되고 있는 그녀는 미국의 유명 모델 타이라 뱅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엘 시런 등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를 그려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림 느낌 좋네요. 대단한 저 셀럽들 아닙니까? 직접 그렇게 인증샷까지 같이 찍을 정도면 엄청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15위 공개합니다. 꿈의 날개를 달게 된 모모. 이번 특종은 SNS에 공개되자마자 무려 350만 뷰를 기록한 노래 한 곡입니다. 뭔데 350만 뷰요? 셀린 디온의 원곡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음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노래는 되게 잘하는데.
방금 들으신 노래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가봉 리브르빌에 사는 17살 소년 사무엘입니다. 남자요? 소년이요. 예. 변성기도 지났을 거 아니에요, 17살이면. 그러니까 청아하게 어떻게 맑은 소리가 나지? 자, 이렇게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갖춘 사무엘은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가수를 꿈꾸고 있었지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래를 사랑한 소년 사무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틈이 노래 연습에 몰두.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너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주라. 친구의 부탁에 사무엘은 복도 계단을 공연장 삼아 평소 좋아하던 가수 셀린 디옹의 The Power of Love를 불렀고요. 사무엘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친구가 이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 그의 맑은 목소리와 가창력에 듣는 순간 소름, 기적의 목소리다.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야. 많은 누리꾼이 감탄하며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대단한 톤이죠, 톤이. 예. 그리고 영상을 본 셀린 디옹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젠간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노래하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가봉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고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러브콜까지 받으며 여전히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노래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사실 상당히 많은 걸 타고났네요. 조금만 더 전문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뭔가 지원이 있다면 진짜 세계적인 가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기자님께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상한 거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제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수돗물 상태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두 기자님께서 이 수돗물의 유독 성분을 검출하는 기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검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얘기해, 그거는. 검출 장비를 어떻게 만드냐고. 잘 만들어야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나요? 자, 프리안식구의 공식 엘리트 두 기자들도 불가능했던 이 일. 겨우 반성하세요. 11살 소녀, 기탄잘리 라오는 해냅니다. 어떻게 해내?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때는 바야로 지난 2014년 미국 플린트시의 식수 오염 사태. 식수 공급원인 수도관이 부식돼 수돗물이 납성분으로 오염되면서요. 최소 12명이 사망, 주민 수만 명이 납에 중독되는 끔찍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라오는요. 플린트시 주민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어. 즉각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찾아 곧바로 행동을 개시.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어려운 전문 용어도 많고 설계도 복잡했지만요. 척하면 척, 단박에 이해한 라오. 그 결과 몇 번의 연구와 실험 끝에 라오는 겨우 11살의 나이에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 물속의 납성분을 손쉽게 감지하는 휴대장치, 일명 테티스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야. 저게 되는 거야? 테티스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뭐 와. 저런 어떤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탄소 나노 튜브로 납성분을 어떻게 검출하지? 어린 소녀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발명품에 과학계도 깜짝 놀랐고요. 이 일로 라오는 미국 최고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 환경보호 대통령상 수상, 일약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진짜 꼬마 에디슨 과학자 따로 없네요. 저 아이의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라오의 능력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끝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라오는요. 마약 중독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기 에피온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카인들리라는 서비스까지 잇따라 발명. 그 결과 지난 2020년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에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는 등 어린이 과학자로서 당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능력자들 19, 13회를 공개합니다. 두 기자님 12살 때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12살은 6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5학년. 5학년. 아, 5학년 때 저 이사 갔어요. 저도 5학년 때 그냥 전학 가서 열심히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전학 간 거밖에 기억 안 나요. 네.
오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반적입니다. 12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 미국에 사는 소년 잭슨은 2년 가까이 놀이터 대신 집에서 이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잭슨이 12살이던 2018년 1월 드디어 완성한 작품은 바로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할 때 생긴 에너지를 전력 등으로 활용시키는 장치 핵융합로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아까 뭐? 납 검출 장치? 핵융합로! 핵융합로, 핵융합이라는 말도 이거는 모를 텐데. 저는 좀 믿음이 안 가요. 전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100번 것 같아요. 양보해서 아까 탄소 뭐 그거는 나노 볼 수 튜브는 있다고 보는데 핵융합로 어떻게 만들까? 핵융합은 우리에게 제일 친근한 건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렇게 반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핵융합로를 통해 얻은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수십억 년간 태양이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핵융합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미래 인류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으로 인공 태양을 만드는 연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겨우 12살 어린 소년이 그것도 집에서 직접 핵융합로 제작에 도전! 무려 1억 도에 달하는 핵융합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잭슨은요, 겨우 10살 때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 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14살 때 핵융합로를 만들어 화제가 된 테일러 윌슨의 이야기를 알고는 자신도 핵융합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건데요. 보통 저때 동네에서 제일 구슬을 잘 친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제일 잘하고 싶지. 핵이면 뭐 핵노잼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지 무슨 핵융합로를 네, 만들어. 안 써 요즘에? 핵간지 안 써? 핵간지? 아니 어디서 꼰대 냄새 안 나. 잭슨의 부모는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단지 어린 잭슨이 10살 때부터 핵융합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독학. 잭슨의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놀이방을 핵융합 실험실로 개조해주고 펌프나 진공 부품 같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노력 끝에 12살 잭슨의 핵융합 실험은 대성공!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들썩였고요. 핵융합 연구자인 리처드 폴이 잭슨의 핵융합로를 검증한 끝에 잭슨은 기네스북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저런 걸 보면은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전생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게 가능하지가 않거든 사실. 인터넷 보면 우리도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럴 수 있나 봐요. 난 저걸 검증한 과학자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좀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기 어렵겠다는데. 자기는 진짜 한 20년 공부했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천재는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환생이라고 봐요. 아인슈타인의 환생이다. 자꾸 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게 난 못 믿겠습니다. 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12위 공개합니다. 모모 팔다가 재능 발견한 소년. 이번 특종은 2018년 화제 인물로 떠오른 한 스트리트 능력자의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わあ、これはわかりません。これはイコイチドロ。 자, 일본어죠. 아까 이전엔 다른 말이었죠. 어느 능력자인가 보다. これはពាក្យខ្វាយអ៊ីណែ This is น้องអាននឹងដល់ប៉ោភីនឹង 인간 번역기네. ម៉ាក់ណែ 우선 영상 속 주인공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의 불교 사원 타프롬 앞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14살 캄보디아 소년 툭 살릭입니다. 살릭은 모국어인 크메르어를 포함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캄보디아 스트리트 언어 능력자입니다. 살릭의 주특기인 중국어 실력 직접 확인하시죠. 你要买一个啦，5个2美金，买一个我唱歌。 와 성조도 지켜. 我们不一样，每个人都有不同的境遇。 가사를 바꿔서 노래하는 거예요. 买东西给你，我们不一样，睡着。 근데 중국어는 진짜 뭐 외우고 뭐 그런 건 아니네. 그지 완전 소통이네. 완전 소통하는 거예요. 살릭은 사교육 뭐 전혀 받아본 적 없습니다. 살릭은 오전에 학교에 갔다 온 뒤에 오후엔 어머니를 도와 거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면서요. 아저씨, 피리가 중국어로 뭐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방은 스페인어로 뭐예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독학한 겁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스트리트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살릭의 모습을 2018년 11월 한 관광객이 촬영해 SNS에 업로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진정한 언어 능력자, 살릭을 위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후원이 이어졌고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살릭은 중국 학교 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살릭은요. 나중에 커서 캄보디아와 중국의 교류를 돕는 유망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이 스트리트에서 발견된 재능으로 뭐 외국 유학까지 가게 됐다는 게 진짜 이 친구한테는 정말 잘 됐네요. 저 열정이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또 셀럽이 돼서 우리가 또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트리트 능력자를 짚고 11위를 공개합니다. 2012년 미국 뉴욕. 가족을 만나러 브론크스에 간 음악 프로듀서 케네스 윌리엄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노래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는데요. So what's a man to do when he finds a love so true and the whole world's against you? 오, R&B네. Does he sell his soul?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5년 동안 거리에서 노숙 생활 중인 노숙자 퍼셀이었습니다. 대박. 사실 그는 한때 강도 혐의로 3년간 수감된 적도 있었지만요. 출소 후 음악을 제외한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신의 유일한 재능인 음악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 거리에서 노래를 부른 대가로 사람들에게 동전을 받으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음악 프로듀서 윌리엄스가 그를 발견했던 건데요. 어머. 퍼셀의 노래에 매료된 윌리엄스는 그가 노래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게시. You know how much I care. So if you stray, my love. 그런데 이 영상이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R&B 느낌의 소울 가득한 퍼셀의 노래를 들은 누리꾼들은 퍼셀의 노래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왜 저는 눈물이 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느껴져요. 그의 목소리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며 영상은 순식간에 160만 뷰를 기록했고요. 심지어 이 노래가 마이클 잭슨을 헌정하기 위해 노숙자 퍼셀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어머, 이후 LA의 한 대형 프로듀서와 다큐멘터리 제작팀 등 많은 제작자 역시 퍼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Things can't stay the same. No matter what they. 아까운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연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흘려보면 안 된다니까요. 어딘가 능력자들 다 있습니다. 스트리트 능력자들 짚고 10위를 공개합니다. 한 기자가 이른 퇴근을 할 것인가? 우리 오상진 기자가 첫 득점을 할 것인가? 아, 진짜 이 형 진짜.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기록이나 깨지. 그치, 애매하게. 뭐야 이게. 아, 2020년 7월 한 소년의 발레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머, 저 미끄러운데.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이 영상의 주인공은 나이지리아의 11살 소년 마두 음소마 앤서니. 5살 때부터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출 만큼 천성적으로 발레를 사랑했던 마두는 동네 무료 발레 교습소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발레를 향한 마두의 열정과 재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마두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무대. 딱딱한 시멘트 바닥, 비 오는 궂은 날씨도 마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변변한 토슈즈, 연습복 하나 없었지만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점프와 턴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보셨던 영상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는 마두의 모습을 교습소 선생님이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저렇게 안정적인 턴을 돌다니 정말 대단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는 이 소년이 저에겐 열정이라는 감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두의 연습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쳤던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며 세계 곳곳 발레 교육 기관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중 미국의 한 유명 발레단은 마두에게 뉴욕의 발레단 산하 무용학교에 장학생 입학까지 제안. 와,